제가 사실은 시흥에 와서 한동안 강의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분을 만나게 돼갖고요. 또 새로운 얘기를 또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일찍 와서 여유있게 놀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이제 내일이 연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하는 곳이 이제 서울의 명동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차를 몰고 오는데 여기까지 한 2시간 걸렸습니다. 다행히 1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 오신 선생님들하고 할 얘기는요, 우리 지역 사회가, 우리 동네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육을 쭉 받으신 여러분께서 아마 앞으로 활동하셔야 될 거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이번 교육의 목표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질까, 같이 건강하게 삶을 잘 마무리할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숙제겠죠. 이 문제를 우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제가 풀어보려고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제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러나 또 제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시흥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서울에서 제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풀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받아서 우리 시흥 지역에서는 어떤 식의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또는 그 지역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는 방안이 뭘까를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짧은 얘기지만 제가 드리는 얘기가 이후에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인 어떤 긴 울림으로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제가 강의의 첫 표지를 어떤 책의 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을 잠깐 봐주시죠.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책 표지에 보시면은 잘 아는 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 있는 분요. 이분은 혹시 누군지? 예,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죠? 간디는 여러모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비폭력 평화운동, 그다음에 이런 운동을 쭉 이끌었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람직한 세상은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이어야 된다. 마을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는 책 안에 보면은요, 왜 마을이 우리 개인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갖는가라는 것을 그때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 이 책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간디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 단위는 마을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요, 그냥 공자님 말씀 같은 개념으로 읽었습니다. 마을이 참 중요하죠. 요즘 마을 공동체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래전에 간디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건 당연하죠. 마을 공동체 중요하죠 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4개월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하면서 마을과 우리의 건강한 삶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를 사실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의 교재에는 제가 다른 표지를 갖고 왔다가 이 표지로 바꿨습니다. 강의 원고 내고 나서 나중에 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걸 결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개월 전을 한번 잠깐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10월입니다. 올 6월입니다. 올 6월에 우리 전 국민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메르스입니다. 메르스. 제가 일하는 곳은, 저는 이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된 게 4개월 전입니다. 짠 하고 제가 이제 사무국장이 돼서, 사무국장이 꽤 급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급입니다. 그래서 임명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제 가서 첫날 짠 출근을 했는데, 그날이 갔더니 메르스가 항상 한창 피크였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월요일에 출근했는데요. 가니까 센터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사무국장님, 수고스럽지만 메르스 비상대응반장을 맡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첫 회의가 메르스 비상대책반 회의였습니다. 제가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동안은 바깥에서 그냥 활동했던 사람인데, 가니까 행정 업무도 파악해야 되고 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가자마자 첫날 첫 출근해서 제가 만난 게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책을, 방침을 세우고 그걸 결정하라고 저한테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놀랬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그때 그날 출근하자마자 막 외국의 자료는 어떻게 되고 막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 뾰족한 답은 없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먼저 판단을 하나 했습니다. 메르스와 같이 굉장히 전염병이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뭔가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다. 자원봉사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호해야죠. 그래서 일단 모든 활동 안 합니다. 라고 서울시에다가는 이 상황에서 자원봉사 활동할 게 없습니다. 스탑.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엄중한 사안에서 시민들이 움직여서 뭔가 활동도 하고 스스로 뭐 여러 가지 자구 활동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때부터 저하고 행정하고 사이에는 그 요즘 말로 밀당을 시작했습니다. 행정에서 뭔가 해야 됩니다. 막 이러고 저는 안 됩니다. 그러고 한동안 밀당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 밀당을 하면서 그때부터 제 스스로도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다들 걱정을 하고 그때 기억하시면 4개월 전에 모든 국민이 정말로 눈만 뜨면 걱정하는 게 메르스였습니다. 우리 건강에 가장 직결되는 치명적인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국민은 뭘 하고 있냐면은 텔레비만 보고 있었죠. 할 게 없습니다. 텔레비 보는 것 이외에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 게 없어요. 뭘 해야 되지? 행정에서도 맨날 대책회의는 하지만 다들 병원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초미의 관심사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답인가? 이 고민을 제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책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디 선생님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는 책을 옛날에 읽었는데 거기에 마을과 건강에 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춰봤습니다. 그걸 보다가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하,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가 갖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많구나 라는 걸 하나 발견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시, 시흥시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뭐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마을이 개인의 건강을 관리해 주거나 개인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요걸 발견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그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메르스 상황이 터졌는데 시민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나서서 메르스 물러가라라고 데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서서 뭘 하겠습니까? 가서 병원에 가서 막 환자들 막 날르고 뭔가 뭐 닦고 이거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이거죠.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네. 자신의 위생과 예, 자신의 위생. 건강. 좋습니다. 무지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위생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보호하죠? 이게 지금 우리 공동의 보건 과제 같은 거죠. 그죠? 우리 동네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뭔가를 해야 될 거죠. 시민들이 자원봉사도 해야 됩니다. 뭐 문제가 생겼으니까 도와주거나 뭔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이거죠. 자, 이제 제가 이거 고민을 무지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하얘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을이나 가까운 이웃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음의 안정성. 마음의 안정,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다들 사실은 마음속에 불안이 이만큼 커져 있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쫄았습니다. 그죠? 쫄아서 집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사람들 만나도 악수도 잘 안 하고요. 버스 타면은 손잡이 잘 안 잡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죠? 다들 쫄았습니다. 우리 마음들이 다들 쫄아갖고 이렇게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걸 위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일까요? 세금. 네. 세금을 네. 거기다 쓰는 거예요. 전염병 메르스. 아, 세금은 국가나 행정기관이 집행을 하죠. 그러니까 마을이잖아요. 마을. 그러니까 시흥시면은 시에 있는 돈을 가지고 네. 그 전염병에 관한 뭐 그렇죠. 홍보도 만들고. 아, 그거는 원래 시가 한답니다. 시가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 아마 시흥시도 비상대책반 만들어서 상황실 설치하고 뭐 열심히 손 씻는 것부터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손소독제도 나눠주고 했습니다. 요거는 시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요. 시가 못하는 거 있으면 또 동단위에서도 보완을 해서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이 못 미치는 구석자리가 빈자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요거 더해서 또 혹시 동네 단위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위생관리, 예, 아까 하셨고요. 외분이 들어오면은 못 들어오게?
아, 예. 그거 아니고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교육도 필요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서로가 어떤 규율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런 걸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보다 적극적인 행동. 그러니까 각자 손 씻고 각자 마스크 쓰는 것, 개인 위생 말고 우리가 함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과제가 뭘까? 이걸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의 실천 과제입니다.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모두가 나서서 사실은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자, 초기에는 쫄았다가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 사회에 비어있는 게 뭘까를 찾자 그랬습니다. 각자 위생은 각자가 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한테 힘이 되거나 보탬이 되는 일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위로하자. 그 독거노인, 혼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메르스에 대해서 걱정하고 약간만 열이 나도 걱정을 하는데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집들을 찾아가서 물건도 전달하고 방문하는 걸 했습니다. 굉장히 그게 많은 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기업에서 물건들을 후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방문할 때 물건 하나씩 들고 가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복지관에서도 그 단체 급식이 다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급식이 필요한 분들이 밥을 굶고 계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가 굉장히 주목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공중위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버스 타면은 그 당시에는 다들 손잡이 안 잡는 거였습니다. 그죠? 안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에 주목을 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캠페인을 하나 했습니다. 제목을 내 손길 닿는 곳에 내 눈길을 이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확 느낌이 오시나요? 내 손길 닿는 곳. 우리의 손이 메르스가 그 당시에 접촉성 전염병이었습니다. 손길이 닿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손이 닿거나 하면은 전염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또는 뭐 침을 통해서 전염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손이 공통적으로 닿는 곳들을 동네에서 찾아보자. 내 손도 닿고 누구 손도 닿는 동네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우리의 손길이 스치는 굉장히 많은 장소들을 우리 동네 곳곳 집 나가면은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들 그곳을 내 손을 댈 때 다들 굉장히 이렇게 찝찝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를 같이 관리하자 이런 캠페인을 했습니다. 공동 화장실, 공동 그렇죠. 그런 겁니다. 쓰레기장. 네. 그걸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한 개씩 가르쳐 주시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분한테요. 각자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우리 동네 사람들이 서로 빈번하게 손이 닿거나 내 손이 닿았던 어떤 곳, 누군가의 손이 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곳 한 가지씩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 주십시오. 어디가 있지? 그 다음에 생각나시면은 옆에 있는 짝꿍한테 빨리 한 개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알려주십시오. 옆에 있는 짝꿍한테. 난 어디가 생각나. 빨리 짝꿍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짝꿍한테 어디, 어느 곳, 짝꿍한테 하나씩 알려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저도 그곳을 주목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엘리베이터 버튼, 지하철 지하도 들어가는 손잡이, 그렇죠. 예, 그런 곳.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소독제를 사서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나가고 자원봉사자들도 나가서 닦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닦는 활동을 하면서 저희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닦아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의 동네를 관리하십시오. 굉장히 그 캠페인 하면서 저는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염병이라는 공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구나라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맨 처음 제가 메르스 비상대응 반장을 맡았을 때 왔던 저한테 중압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찾은 거죠. 물론 그 방법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까지 우리가 메르스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기존의 입장은 뭐냐면 TV 앞에 앉아서 가슴 졸이면서 쳐다보는 사람의 입장이었는데, 그러지 말고요. 나가서 각자 자신의 삶터를 관리하십시오. 그게 우리 할 일 아닐까요? 라는 거를 찾아낸 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맞아. 그 생각을 못했네. 맞아, 저런 장소도 있지. 저희도 이제 닦으면서 맞아, 여기 공중전화기에 있는 손잡이, 뭐 은행에 가면은 터치스크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손길이 오가는 곳들입니다. 아, 이곳들이 그동안 잊혀져 있었구나. 습관적으로 그냥 살았는데 가만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이런 공간들이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장소들이구나. 근데 이걸 그동안 누가 관리하고 있었을까? 그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던 거죠. 실제로 닦아보니까요. 은행에 이 터치스크린 있잖아요. 무지 더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터치스크린 자체가 일단 정전기가 나니까 먼지들이 다 여기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잘 안 닦습니다. 하루만 안 닦아도 먼지가 까맣게 달라붙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은행 가서 터치스크린으로 뭐 하시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수많은 균들이 묻어 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 메르스를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사실 가장 행복한 삶의 기준 중요한 하나가 건강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삶,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요? 라고 물으면은 열의 9은 다들 건강 얘기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건강을 핵심적인 요소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거나 힘을 모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동네 곳곳에 있더라.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 공간들은 주인이 없더라.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더라. 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하고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흥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동네 주민들이 같이 건강해지려면은 건강 관리 중에 중요한 게 저는 지역 관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네를 잘 관리하자. 같이 관리하자. 뭘 관리해야 될까? 이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네를 관리한다라고 할 때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리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간자는요,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둥입니다.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마을이 있죠? 다들 무슨 동에서 오셨잖아요. 그죠?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요. 동네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동네는 일단 사는 사람들끼리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동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동안 경험들이 그 마을 안에 쭉 쌓여 있습니다. 역사가 쌓여야 동네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어느 동네 사십니까? 그러면 어느 동네 나오면은 그 동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쭉 이어져 온 시간의 축적물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동네입니다. 나는 그 동네의 그 시간의 주인공이죠. 거기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 동네라고 얘기할 때는 같이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동네 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끼리 같이 사용하는 어떤 공간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네 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동네 사십니까? 그러면은 어느 동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동네의 어떤 공간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네를 구성하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들끼리 맺고 있는 관계죠. 이 세 가지 간자가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를 건강한 지역사회로 만든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어떻게 바꾸면은 좀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설계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들려 있습니다. 시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간 속에서 뭐가 빠져 있는가를 따져보면은요. 조금 이따 제가 시간에 관한 얘기는 우리 이제 고령화 사회와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동네에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자원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보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어떻게 바꿔져야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어떤 설계도기도 합니다. 이걸 바꾸는 작업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잠깐 이제 저하고 좀 몸 좀 푸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두 분씩,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분 있죠? 두 분씩 짝을 짓겠습니다. 두 분씩. 짝꿍 없이 혼자 계시는 분은 빨리 뒷자리에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하고 빨리 짝꿍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두 분씩 짝꿍 만들어 주십시오. 예. 짝꿍 찾으셨습니까? 뒤로 살짝 뭐 돌아 앉으셔도 되고요. 혼자 계시면 안 되고 짝꿍이 꼭 있어야 됩니다. 네. 짝꿍하고 조금 가까이 앉아 주시고요. 몸을 살짝 틀어서 짝꿍하고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른손 주먹을 딱 쥐시고요. 오른손 주먹을 딱 쥐시고
내 짝꿍 코앞에다가 딱 갖다 대주십시오. 네. 때리지 마십시오. 네.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쥐고 있는 주먹과 짝꿍의 주먹을 서로 한번 대봐 주십시오. 누구 주먹이 더 큰지. 주먹 크게 한번 대봐 주십시오. 네. 한 분이 크죠? 네. 주먹 큰 분이 짝꿍을 향해서 주먹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요. 주먹 작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짝꿍 주먹에 내 주먹을 얹어 주시고요. 주먹 큰 분 남은 주먹 하나 있죠? 짝꿍 주먹에 얹어 주시고요. 작은 분도 또 마저 얹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주먹이 교대로 쌓이게 되죠. 되셨죠? 예, 지금부터 탑쌓기 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위로라는 말씀을 드리면은 맨 밑에 주먹 하나가 맨 위로 올라오면 됩니다. 반대로 제가 아래로 하면은 맨 위에 주먹 하나가 맨 밑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두 분 주먹탑을 쌓아주시고요. 책상 위에서 조금 떼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네, 갑니다. 위로, 위로, 위로. 그쵸. 중간에 빼면 안 됩니다. 아래로, 아래로, 위로, 위로. 네,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주먹 풀게요. 주먹 다 푸시고. 자, 이제 위아래는 익히셨죠? 이제 그럼 본격 게임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구상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위로, 아래로 하다가 갑자기 제가 변화라는 말을 할 겁니다. 변화라는 말이 들리면은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위로, 아래 하다가 갑자기 제가 변화라는 말을 하면은요. 그때 맨 아래에 있던 주먹, 그러니까 변화라는 말이 들리면은 그때 맨 아래에 있던 주먹은 잽싸게 올라와서 맨 위에 있는 손을 딱 때리셔야 됩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야죠. 그러니까 자, 때리면은 맨 밑에 있는 주먹이 올라와서 때리면은 맨 밑에 주먹이 이기는 거고요. 피하면은 맨 위에 있는 주먹이 이기는 겁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변화라는 말 듣고 마음이 급해서 중간에 거 빼면은 그분은 지는 겁니다. 자, 다시 주먹탑을 쌓아주시죠. 주먹탑 쌓아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위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변화.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 판정 시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판정 못하니까 두 분이 서로 판정하십시오. 자, 무승부 없습니다. 못 때리면은 때렸어야 될 분이 지는 겁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준비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승입니다. 이번 한 판에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걸고 하겠습니다. 준비 갑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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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자, 끝났습니다. 두 분 이제 서로 판정하십시오. 두 분 중에서 내가 이겼다, 내가 졌다 서로 빨리 판정하시고요. 자, 이긴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이긴 분. 자, 두 분 중에 이긴 분. 네. 자, 이긴 분. 어느 스냅 이기셨어요. 무승부면은 때렸어야 될 사람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이 이긴 겁니다. 빨리 그분이 이긴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자, 이긴 분 자랑스러운 얼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긴 분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자, 이긴 분. 네, 이긴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자, 이긴 분들은 일단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서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얼굴 보시죠. 네, 이분들은 상당히 상태가 좋은 분들입니다. 자, 서 계신 분들은 앉아 있는 분들 한번 잠깐 내려다 보십시오. 아하, 저분이 왜 졌을까? 얼굴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그래서 자원봉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서 계신 분들은 상태가 괜찮은 분들이니까 자원봉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앉아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받으실 분들이니까요. 자, 앉아 계신 분은 서 있는 분한테 등을 딱 돌려대시기 바랍니다. 네, 안마 할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네, 안마 하기 전에 서로 규칙은 알고 하셔야죠. 자, 함부로 상대방 몸 이렇게 더듬으면 큰일 납니다. 물어보고 하셔야 되니까요. 자, 서 계신 분은 앉아 계신 분 귀에다 대고 조용히 물어보겠습니다. 몸 좀 만져도 되겠습니까? 빨리 물어보십시오.
자, 잠깐만요. 허락 맡으신 분들은 이제 안마를 할 건데요. 안마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안마 받으시는 분들은요. 뒷사람의 손길만 스쳐도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말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되냐면요. 감탄사, 격려사 이런 거 있죠.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잘한다. 또는 아이고 언제 뭐 안마 배우셨나 봐요. 잘하시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안마 하시는 분들은 나름 신경 써서 하는데 소리가 현찮다. 그러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어깨를 한번 주물러 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앉아 계신 분은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십시오. 숙이시고, 자, 서 계신 분은 저를 따라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해서 착착착 두드려 보겠습니다.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온푹하게 해갖고 난타하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그 다음에는 손가락을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옆구리를 콱 찔러주시고.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죠. 네. 자, 이제 몸 상태가 회복이 되셨으니까 오늘 우리 같이 변화해야 될 과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우리 지역 사회가 사실은 지금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거 뭔가 사건이 터졌더니 아, 우리 지역사회가 별로 같이 할 게 없네? 라는 게 서울이나 시흥이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현재 우리 마을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마을이 할 일이 없어졌을까를 잠깐 한번 시간의 변화 속에서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함께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공통적으로 필요할까를 자동적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 동네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우리 동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어디서 놓쳤을까? 요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하, 건강한 공동체를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새롭게 복원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변화사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변화사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고민하게 되는 배경 중에서 이 자리에 제가 앞에 있었던 강의를 쭉 봤습니다. 봤더니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로 와 있습니다. 그 얘기와 관련된 저의 경험 하나를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천시의 의뢰를 받아서 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강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6강짜리 강의를 만들어서 부천시랑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의 제목이 뭐냐면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뭐 생활 디자인 이런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해서 우리 생활을 어떻게 설계할까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강좌안을 보내줬더니 부천시에서 여기처럼 이렇게 한 40명의 교육 참가자를 선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명단을 저한테 사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시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교육 잘해주세요 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단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명단에 보니까 다들 전직이 한 칼 하셨던 분들입니다. 전직이 지난해까지는 굉장히 한 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닙니다. 작년까지 은퇴하신 분 40분을 시에서 이렇게 뽑아서 엄선해서 이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봤더니 이제 뭐 군대에서 장성, 별단 사람도 2명이나 있었고요. 시청의 국장님도 명단에 있고 대기업의 이사님도 있고 어쨌든 작년까지 다 한 칼 하셨던 분들입니다. 40분이 딱 모집이 됐습니다. 저도 살짝 긴장해서 갔습니다. 가서 첫 강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조금 전에처럼 뭐 주먹탑 쌓기 게임도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옆 사람하고 인터뷰하십시오. 뭐 이런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앉아 계시는 두 분이 딱 이렇게 팔짱을 끼고 팔짱을 안 푸시고 자 옆에 있는 분 잠깐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도 안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물어보세요. 묻지도 않습니다. 막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눈에 거슬리잖아요. 신경이 쓰여요. 처음엔 신경이 쓰이다 나중에 에이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했습니다.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 팔짱을 딱 끼고 계신 분이 팔짱을 풀고 그 다음에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첫 시간 수업이 굉장히 재미있게 잘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 가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팔짱 딱 끼고 계시던 그분이 남아서 계시다가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와서 강사님 처음에 시작할 때 무지 힘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분이.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분이 뭐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퀴즈입니다. 이분이 왜 힘드셨을까요? 자존심? 마음의 문? 뭐 비슷한 거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체면도 아니고요. 쑥스럽다. 권위의식. 뭐 그런 거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요. 이랬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명함이 없어서요. 라고 하셨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죠? 느낌이 오시죠? 이분이 추천을 받아서 교육은 참가를 했는데 작년까지 이분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은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하는 자신의 직책과 지위를 보여주는 게 이분의 자기 소개 방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분이 그게 없어요. 명함 없는 분이란 말이죠. 명함이 있기는 있겠지만 나 작년까지 이런 거 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동네에서 같이 만난 이제 계급장 떼고 같이 만난 분 아닙니까? 동네 사람으로서 옆 동네 이웃 사람한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이분이 잘 모르시는 거죠. 거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 찾았습니다. 아하, 작년까지 이분은 이 동네에 살았지만 이 동네에 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사로 나갔고요. 이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만 중요했죠. 동네에서 사람들하고 뭘 같이 하느냐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드디어 짠하고 동네의 주민으로 돌아왔는데 이분이 설 수 있는 무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옆 사람한테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가 이분한테는 굉장히 큰 숙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교육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정말로 고령화 시대를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을에서 어떻게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살까가 무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했던 분들도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6강 끝날 때 마지막에 뭘 하셨냐면은 참가하신 분들이 동창회를 만들어 갖고요. 우리 같이 동네에서 같이 노는 장소를 만듭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카페 하나를 만드시기로 이분들이 결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시에서 건의해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공간을 같이 만드시는 작업을 한 거예요. 동네에서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서 우리한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를 찾으신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요거를 이제 거기서 제가 찾아낸 하나 이미지입니다. 시계 6시입니다. 시계 6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일생을 한 80세에서 100세 정도까지 사는 게 우리 일생이라고 생각하면은 요거를 하루에 24시간에 이렇게 대비를 해봅니다. 하루 24시간을 우리 일생 전체라고 생각하면은 0시에 태어나서 쭉 살고 24시가 되면 사람이 이제 죽겠죠. 요거를 한 100세 정도로 따져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김난도 교수가 계산을 했어요. 1년이 대략 한 16분 정도 된답니다. 1년이 16분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 김난도 교수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풀어준 거죠.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20몇 살 된 애들이 명문대 들어갔다고 벌써 세상에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20몇 살밖에 안 된 애들이 대학 안 좋은 데 갔다고 벌써 인생 끝났다고 이렇게 절망하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다. 왜냐하면 20살 정도 된 거는 아직 새벽 서너 시밖에 안 됐거든. 아직 잠에도 안 깨는 시간이야. 벌써 무슨 인생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 마.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다가 조금 전에 이제 이 부천시에서 제가 했던 경험을 딱 떠올려 봤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65세가 보통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5세가 되면 몇 시쯤 될까 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시간이 나왔습니다. 오후 6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르신들 교육에 가서 묻습니다. 자, 오후 6시가 되면은 직장에 갔던 사람들은 어디 가야 됩니까? 집으로. 집으로 가죠.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을에 있죠. 그래서 저는 65세가 굉장히 상징적인 시간이다. 제가 아까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를 연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65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공간은 어디냐? 마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5세 돼갖고 직장에서 은퇴해서 집으로 가버리면은요. 집안에서,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요. 집안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을로 가야 될 시간이다. 그래서 마을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 조금 있으면 우리도 1시간 반쯤 있으면은 사실은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뭔가 같이 해야 될 굉장히 상징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마을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집에서 각자 계시잖아요. 네. 그죠? 직장에 가 있거나 집에 가 있거나 네. 마을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을 사용하거나 거기서 뭔가 같이 하는 게 없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잠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마을을 만들었던 중요한 마을의 장소들입니다. 그죠? 네, 공동우물 빨래.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옛날에 그런 경험들 조금 있으시죠? 네. 이 장소가 무지 중요합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사용하는 장소예요. 제가 오늘 맨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메르스 때 제가 발견한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을 찾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 네. 이곳이 과거의 마을을 만들 때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공유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을을 상징하는 한자, 동자도 이 우물이나 빨래터와 관계가 있습니다. 뜻풀이 해볼까요? 삼수변의 같을 동자죠. 물 숫자입니다. 그죠? 마을은 물을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라는 의미가 동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무슨 동에서 오셨잖아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거죠. 동네 사람들이랑 뭔가 같이 사용하는 집단.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이랑 지금 우리 동네에서 같이 쓰고 있는 공간이 뭐가 있는지를 역시 옆에 있는 짝꿍한테 한 개씩, 내가 딱 내 머리 떠오르는 거 빨리 짝꿍한테 알려주십시오. 한 개씩 짝꿍한테 알려주십시오. 짝꿍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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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몇 개가 많으면 굉장히 그 동네는 괜찮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몇 개 안 됩니다, 지금. 가만히 따져보시면은 지금 볼까요? 정자. 또 뭐가 있습니까? 약수터, 놀이터, 경로당, 보건소. 뭐 어쨌든 보건소 맞습니다. 주민센터. 네, 산.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어떤 시골 마을에 갔다가 있었던 경험입니다. 제가 그 동네 농민 지도자분을 같이 만나서 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갔습니다. 가다가 그 동네 길을 가다가 개가 한 마리 죽어 있었습니다. 차에 치였나 봐요. 근데 이분이 차를 세우더니 그 개를 치우더라고요. 치우고 다시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딱 뭘 봤냐면요. 제가 지금 저는 용인에 삽니다. 제가 용인에 사는 제 동네에서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가다가 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뭐가 죽어 있으면 피해가죠.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저분하고 저의 차이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꽤 오래 살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손님처럼 삽니다. 안 치웁니다, 절대로. 예비하고 피해가지 제가 나서서 치우겠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만났던 그분은 그게 자기 동네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길이지만 동시에 그 길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인이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가만히 봤더니 제가 사는 동네에 별로 주인 행사를 안 해요. 그냥 이용하는 소비자 정도죠.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동네에서 같이 사용하는 물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장소를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공간을 같이 관리하거나 가꾼다라고 하는 느낌들은 별로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냥 와서 쓰고 가요. 그러면서 누가 문제야 이렇게 정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여기는 관리 방식이 좀 달랐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우물을 썼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이 우물에도 엄격한 질서와 규칙이 있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빨래터에 가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예의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잘못 찍히면은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살기 힘든 거죠. 동네들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그 마을에 살아가는, 그 마을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능력이었습니다. 그걸 잘 했어야 되는 거죠. 이 당시에는 마을을 만들 때요, 이런 같이 사용하는 물자나 물건, 자원들이 마을 사람들한테 가장 공통이 되는 기초 토대가 됐습니다. 이게 있어야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옛날에 우리가 어느 마을에서 살까를 고민할 때 제일 먼저 결정하는 기준은 뭐냐면은 그 동네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을 만한 자원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고 마을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이 장소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옛날의 마을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공동자원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어떤 자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물, 뭐 빨래터, 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삶에 필요한 공동의 토대에 기반해서 마을이 설계가 되고요. 구상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물 기르러 가서 빨래하러 가서 물만 깃지 않죠. 거기서 뭔가 했죠. 네,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스승이 한 분 계셨는데요. 함석헌 선생님이라는 분 계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수염도 허옇고 머리도 하얀 분이요. 함석헌 선생님의 강의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함 선생님이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은 마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 말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말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군요. 네. 마을의 뿌리는 말이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이라고 하는 말의 뿌리는 말이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이다. 예, 언어인데 말입니다. 말이 쌓이고 쌓이면 마을이 된다. 라고 함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다가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을 쌓는 장소가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물이나 빨래터를 사용하면서 거기서 사람들끼리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쌓여서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죠. 말이 쌓이는 곳입니다. 이것에 토대를 두고 어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지켜야 될 약속, 규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위에서 개인들의 사적 영역의 삶이 보장이 됐습니다. 그 마을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가 되려면 아래에서부터 기초가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와야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는 과거의 마을의 모형입니다. 옛날에 공동체가 튼튼하게 만들어질 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 지역의 마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동네는 이런 것에 대한 합의 위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그렇죠. 개인적 편리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어떤 공동의 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은 여기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은 여기가 핵심인 거죠. 단적으로 요즘 우리가 어느 마을에서 살까를 결정할 때 그 동네 인심이 좋다, 그 동네 분위기 좋다, 그런 거 갖고 결정 안 하죠. 뭘 갖고 결정합니까? 직장이 가깝다. 집. 그러니까 직장이 가깝다는 얘기는 내 집이 직장에 가깝다. 내 집을 기준으로 마을을 결정합니다.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을은 점점점 개인의 집이 갖는 의미와 비중이 더 커지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점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한번 잠깐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보여드리는 걸 가지고 잠깐 기억을 떠올려 주십시오. 보여드리는 거는 아파트 광고입니다. 아파트 광고인데요. 80년도의 아파트 광고, 95년도의 광고, 최근의 광고입니다. 해당되는 시기마다 아파트 평형이 조금 달라요. 자, 8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한 35년 전의 아파트 광고입니다. 여기 제가 살짝 가려놨습니다. 몇 평형. 자, 지금부터 35년 전의 아파트 광고입니다. 당시에 가장 많이 분양된 주된 평형은 몇 평형이었을까요? 24. 바로 나오시는군요. 예, 13평, 15평 였습니다. 이 당시에 80년대에 대한민국의 한 가정의 평균 가족 수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이 몇 명 가족이 제일 많았을까요? 3명요? 아닙니다. 35년 전. 소장님 몇 명? 네, 소장님. 네. 그죠. 6명 가족이 제일 많았습니다. 80년도. 네, 6명이 제일 많았습니다. 당시 아파트 분양받았다는 얘기는 그래도 비교적 사는 게 넉넉했던 분들이 아파트 그 당시 분양받았습니다. 중산층. 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당시에 제가 여기 가려놓은 건 17평을 사실 가려놨습니다. 17평 아파트에 6명, 뭐 이런 것들이 불과 35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평범한 상황이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자, 15년 지납니다. 95년도에는 주된 평형이 몇 평형이 많이 분양됐을까요? 95년.
32평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23평. 지금 우리가 32평, 33평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99년 이후 2000년도 들어오면서 분양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근 아파트는 30몇 평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생각으로 많이 굳혀져 있죠. 요즘 우리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30년 사이에 바뀐 개인한테 필요한 면적이 그 정도는 있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럼 개인한테 구체적으로 얼마나 면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생각이 바뀐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그러면은요, 우리나라에서 한 가정의 평균 가족수 제일 많은 비중, 몇 명 가족이 제일 많을까요? 네, 3명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자, 재밌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발견하고 어찌나 신기했던지요. 30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가정에 필요한 전용 면적은 몇 배가 늘어났죠? 17평이라고 가정해 보면 17평에서 34평쯤 됐으니까 2배가 늘어났죠.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 수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6명 가족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 3명 가족이 제일 많습니다. 요거를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한 개인한테 필요한 사적 면적이 몇 배가 늘어났죠? 4배. 4배가 늘었습니다. 맞습니다. 4점 몇 평에서 지금 12점 몇 평으로 늘어난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개인한테 필요한 집만 커졌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시기에 집 안에 들어있던 물건하고 이 시기에 들어있는 집의 물건도 보면 확 바뀌었습니다. 개인한테 필요한 사적인 물건들의 종류, 크기 이런 것도 확 바뀌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집 안에 들어있던 물건하고 이 시기 요즘에 있는 집 안에 아파트에 들어있는 물건 중에서 딱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30년 전후에 했을 때 눈에 확 띄는 변화 뭐가 있습니까? 네, 냉장고 일단 확 눈에 띕니다. TV 뭐 이런 게 눈에 띄시죠? 자, 뭐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게 사실은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크기도 커졌고 개수도 많아졌죠. 각자 집에 일단 기본적으로 2대 이상씩 다 있죠. 옛날 쓰던 냉장고, 그 다음에 양문 냉장고 사면은 옛날 거 안 버리면 2대. 그 다음에 김치 냉장고 있으면 3대. 그 다음에 조그마한 뭐 또 있으면 4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냉장고 크기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옛날에 냉장고 이랬습니다. 그죠?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즘 냉장고는 기본적으로 사람 키보다 큽니다. 이렇게 점점점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의에 그 경제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교수님이 강의를 듣다가 저한테 강사님, 예, 그랬더니 냉장고 크기만 커진 게 아니고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물건의 종류도 달라졌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봅시다. 이 시기에 냉장고 안에 넣어놨던 물건하고 요즘 냉장고 안에 넣어놓는 주된 품목이 사실은 바뀌었습니다. 옛날 냉장고에는 주로 뭐 넣어놨습니까? 네, 반찬을 넣어놨습니다. 요즘 냉장고에 많이 넣는 건 뭐냐면 반찬이 아니고 일일 신선식품. 즉석식품뿐만 아니라 일일 신선식품, 야채부터 해서 매일매일 먹는 거 다 넣어놓습니다. 두부, 콩나물까지 다 넣어놓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옛날에 냉장고가 작을 때는 매일매일 먹는 신선식품은 그날 사다 먹었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치를 사다 놓고 먹습니다. 차이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나간 30년 동안 우리 내의 삶의 방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옛날에는 동네에서 해결하는 많은 물건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집의 평수가 넓어지면서 개인이 소장하고 소유하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졌다는 얘기죠.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아파트에 갔다가 그걸 봤습니다. 제가 이제 사는 용인의 어떤 동네에 제가 컨설팅이라는 걸 하러 갔습니다. 모 동네인데 그 동네도 새로 만들어진 신규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동네는 아파트 평형이 보통 40평에서 한 60평 정도 됩니다. 평형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가봤더니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퇴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살아요. 그 중에 한 동네입니다. 한 분이 이분도 서울에서 직장 다니다가 은퇴를 하고 그 동네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용인으로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은
나이 들어서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분도 마을 공동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을 만들기 교육과정을 받으셨어요. 용인시가 하는 교육을 받고 나서 용인시가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를 하는데 이분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500만 원 상금을 상금이 아니고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마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러 갔습니다. 용인시의 의뢰를 받아서 잘하는지 이렇게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50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대부분 그분들이 다 외지에서 이주해온 분들이니까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했답니다. 아나바다 장터도 열고 동네 사는 애들 그림 솜시대도 열고 해서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광장에서 행사를 열고 그때마다 이분이 가셔서 관리사무소 가서 방송을 하셨대요. 자, 오늘은 무슨 행사 있습니다. 구경 나오세요. 오늘은 뭐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했답니다. 이분이 방송을 하고 나면은 여러 집에서 득달같이 전화가 옵니다. 네, 시끄럽다고. 항의 전화가 막 옵니다. 그 중에 한 집이 유독스럽게 굉장히 강하게 막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한 60평 되는 아파트입니다. 가서 띵동 눌렀더니 노부부가 딱 두 분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분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좋은 취지에서 같이 어울려 살자고 하는 행사인데 왜 이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시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해서 서로 말문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제 서로 오해도 풀렸습니다. 이분은 장사하는 줄 알고 화를 냈답니다. 아나바다 장터한다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오해가 풀려서 이 노부부가 이 어르신 보고 집에 들어오라고,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들어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갔다 와서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제가 만났을 때. 그 집에 갔다가 자기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래서 뭐가 깜짝 놀랄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노부부 집에 들어갔다가 봤더니 그 집안에 없는 게 없대. 딱 이러시더라고요. 없는 게 없대.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노부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장비와 시설을 다 갖추고 살더라. 그렇습니다. 60평 아파트 안에 다 있더라. 헬스 기구도 몇 개가 있고. 그래서 이분이 입이 딱 벌어져서 물어봤답니다. 이 노부부한테. 두 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집 바깥에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슈퍼 나들이 가거나 뭐 산책 가거나 하는 것 외에는 이분들 밖에 안 나오는 거죠. 모든 생활을 집에서 다 합니다.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 어르신하고 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둘이 같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고 그 노부부가 조금 과하긴 해도 우리 대부분이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각자 다 구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그건 당연해 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집에 또는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 삶에서 뭐도 필요해, 뭐도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그죠? 앞으로 필요한 거 무지 많습니다. 필요한 것을 우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거나 장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생각이 딱 왔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앞으로 정말 씨름을 해야 될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정말 건강한 삶을 영위한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있는데 그걸 지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까? 현재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익숙한 건강하게 사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게 일단 이거잖아요, 이거. 건강하게 사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으면은 건강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아닌가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은 건강을 위해서 필수적인 게 건강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고요. 우수한 의료진들한테 가서 건강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현재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한테 삶에서 필요한 것들은 각자가 소유하거나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미래를 걱정 없이 살려면은 대략 얼마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한테 이 질문을 하면 대략 비슷한 금액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려면 각자 얼마쯤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옆 사람한테 나는 얼마쯤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 서로 한번 생각과 필요한 액수 한번 서로 알려주십시오. 짝꿍한테 빨리 알려주십시오. 대략 얼마쯤?
대략 얼마쯤 있어야 건강하게 안전하게 걱정 없이 산다. 대략 얼마쯤요? 5억 또 3억 네 10억 맞습니다. 네 60억이요. 좀 셉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실제로 물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10억. 10억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대략 그냥 찍어봅시다. 그럼 1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10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쯤 될까요? 대략 그냥 몇 명쯤? 20%요. 죄송합니다. 0.1%입니다. 현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현금. 부동산 말고. 아니 살아가는데 집은 사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땅이라든가 그렇죠.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다들 10억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억을 현금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어요. 그죠? 꼬박꼬박 저축해 갖고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생각하는 게 부동산, 주식, 뭐 펀드, 뭐 어쨌든 이런 걸로 한 큐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벌어야 될 로또?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다고 해서 내 팔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집은 살아야 되는 곳이지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10억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이렇습니다. 불안하다,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훈련받고 있거나 길들여져 있는 우리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상식, 예, 사고방식,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이 패러다임이 우리를 이렇게 길들여 오게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제가 맨 처음 얘기할 때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이라고 다들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해야지라고 하는데 건강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각자 벌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있어야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부족하니까 건강도 사실은 보장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가 오늘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이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새로운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잊어버린 게 뭘까? 우리가 빠뜨린 게 뭘까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오늘의 얘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게 뭐냐면은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체물로 뭘 찾았냐면은 각자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하고 있더라. 사실은 그렇게 길들여진 결과가 그다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마을의 설계도는요. 옛날의 마을은 물론 옛날의 마을이 반드시 행복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옛날의 마을의 생긴 모양은 아까 삼각형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밑에가 마을이 함께 사용하는 자원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고요. 지나간 30몇 년 동안 우리가 새롭게 바뀐 생각은 뭐냐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비중은 요즘은 여기에 있습니다. 위쪽 사적 영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우리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 결과 뭐냐면 마을에서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난 수십 년 동안 건강하려면 일단 있어야 돼 이거. 10억씩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 생각 이동한 거거든요. 그리고 좀 사람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려면은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그건 생각이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별로 그다지 쓸모없는 것들을 우리 무지 많이 갖고 삽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냉장고도 그러하거니와 냉장고 가만히 보시면요. 점점점 커진 냉장고 안에 뭐 넣어놨는지 잘 모르고 삽니다. 그죠? 까만 봉다리에 넣어놓으면요. 나중에 뭔지 잘 몰라요. 그런 우스갯 얘기 있습니다. 이 냉장고 앞에 서서 시장 갔던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냉장고 앞에서 얘기했답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지금 버릴까요? 뒀다 버릴까요? 그랬답니다. 무시 많습니다. 우리가 이 냉장고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 안에 뭔가를 쌓아둬야 마음이 위로가 되고 편안해지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 많이 있으실걸요? 냉장고 안이 비고 먹을 거 없다고 생각하면은 괜히 살짝 불안해져요. 그래서 필요 없어도 슈퍼 갔다가 1+1 있으면은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지금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왜 생기냐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거기에 살짝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시장에 가면 요즘 먹을 게 넘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강박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은요. 하부가 부실해요. 그죠? 밑이 부실하면은 모두가 불안하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온 도시라고 하는 곳이 잃어버렸던 또는 빠뜨린 것이 이 아래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뭔가를 새로운 방식으로 복원하는 것.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야 돼요. 저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여기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제가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봤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앞에 강의에서 사례를 들어보셨나요? 의료생협. 요즘 협동조합 얘기 많이 들으시죠? 건강관리도 협동조합으로 해결하자. 의료생협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을 설립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아프면은 가는 병원의 주인이 누군가요? 병원장, 의사죠. 대부분 의사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많이 올수록 의사는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급적이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죠? 둘은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의료생협은 이 의료생협 협동조합에서 만드는 병원은 주인이 누구냐면 의사가 아니고 환자가 사실은 주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의료생협이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안성에 갔다가 재밌는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그때 안성 의료생협에서 만든 병원에서 그 병원에 있는 의사가 제 이제 대학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하는 일을 한번 봤는데요. 건강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한 거를 행사를 제가 가봤습니다. 이 안성 의료생협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연대 의대생들이 의료 봉사활동을 안성으로 갔습니다.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그 농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졸업해서 의사가 되면 우리 동네 와 같이 살자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 2명의 의사가 되고 나서 그 동네로 갔습니다. 그 의사들이 2명이 갈 때 그 동네에서 뭘 했냐면은 1인당 10만 원씩 출자를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의사를 거기다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들은 월급쟁이입니다. 환자 아무리 많아도 받는 월급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의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환자들이 병원에 안 오는 게 좋습니다. 안 오게 해야 됩니다. 병원에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방의학을 해야 됩니다. 안 아프도록 사전에 관리를 해줘야 병원에 안 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도, 조합원들, 주인들 입장에서도 환자가 많이 나와서 병원에 많이 간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결국 의료비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의사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은 환자들이 안 오게 해야 되고, 환자들 입장에서도 사전에 안 아파야 됩니다. 이게 2가지 목적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 의사가 마실을 나가더라고요. 저녁에 마실 나갑니다. 쭉 마실을 나가는데 저 따라가 봤습니다. 갔는데 한 마을에 갔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갔으니까요. 이 병원도 이 의료생협도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출자했던 조합원들도 이제 나이가 많으셨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할머니들이 쭉 모임에 오셨습니다. 마실 모임에. 갔는데 오셨는데 할머니들이 다들 요만한 종지를 하나씩 들고 오셨어요. 종지를 쭉 놓고 뚜껑을 열었는데 뭘 갖고 오셨냐면은 각자 집에서 드시는 김치를 갖고 오셨어요. 쭉 놓고 맛보기를 했습니다. 각자 젓가락 들고 누구네 김치가 맛있나 하다가 그 다음에 누구네 김치가 제일 짠지 찾아내게 합니다. 쭉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의사 양반은 뭘 하냐면은 염도계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온도계처럼 생긴 건데요. 근데 염도를 이렇게 찍어 봅니다. 여기 있는 염도 몇 도, 요거는 몇 도, 요거 몇 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표준 염도는 요 김치입니다. 하고 나서 다시 맛보십시오.
그러더니 김치 담글 때 이 정도 짜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하는지 아시겠죠? 예, 저렴. 그렇죠. 나이 들면서 사람들이 자꾸 미각 세포가 이렇게 퇴화가 되면서 자꾸 이제 자극적으로 먹게 됩니다. 짜게 먹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짜게 먹으면 이제 어쨌든 심혈관 계통에 영향을 준다고 다들 하죠. 예, 뭐 어쨌든 복합적인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동네에서 우리끼리 음식 문화부터 바꿉시다. 덜 짜게 먹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활동합시다. 노래 갑시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 나도 나중에 이 동네 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까지 제가 관리하던 방식과는 상당히 달라진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거가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와 같은 방식 속에서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플 것 같으면 돈 갖다 주고 정밀 검사 받고 CT 찍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선택하려면은 정말로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을 안에서 같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방약으로.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이번에 교육을 마련한 아마 보건소도 그런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옆에 있는 짝꿍한테 이제 한 가지씩 얘기해 줄 겁니다. 일단 건강은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건강 빼고요. 앞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면은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한 거 한 개씩을 짝꿍한테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주겠습니다. 행복한 삶에 뭐가 필요할까요? 짝꿍한테 빨리 한 개씩 알려주십시오. 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알려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를 그냥 있으면 좋겠어가 아니고 그게 우리 삶에 실제로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각자 해결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해 왔고요. 이제는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 방금 짝꿍한테 말씀하신 거 그거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손쉽고 정말 효율적이고 같이 함으로써 정말 어쩌면은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로 행복은 언젠가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이루어질 그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옆집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풀어낼 수 있는 실제적인 과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리더들의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